안타깝게도 발굴이 중단되면서 더 이상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은 풍납토성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백제 초기에 이미 고급스러운 기와 건물이 들어서 있던 곳.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의 가장 중심성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발굴된 건축자재, 즉 기와와 전돌, 그리고 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을 추정해서 복원을 해본 것입니다. 이 바닥에 전돌을 깔고 정교한 초석을 세워서 기와로 이 지붕을 이은 건물. 당시로선 상당히 이 고급 자재를 사용한 이 건물은 풍납토성이 예사롭지 않은 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풍납토성의 위치가 이 한강과 너무 지나치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한강과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수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풍납동은 최근까지도 이 상습적인 침수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궁궐이 있는 도성을 정하면서 왜 굳이 이 수해 위험이 있는 강 가까이에 세웠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풍납토성은 도성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이 단순한 수비성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때는 도성을 넉넉하게 감싸 안았을 풍납토성의 성벽은 지금은 도심의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여 나지막한 언덕처럼 보인다. 그러나 풍납토성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이 제방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시작됐고, 서울시 편입된 먼저부터, 서울시 편입이 62년인가 3년인 걸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여기가 자꾸 개발되기 시작했죠. 예. 그냥 그전에는 뭐 여기서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고 사실 들어와 살질 않았어요. 실제로 풍납토성은 한강과 나란히 한 면을 접하면서 세워졌다. 그 때문에 1925년의 을충년 대홍수 때는 풍납토성의 서벽이 홍수에 완전 쓸려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에 왜 한 나라의 도성을 쌓았을까? 이것은 일견 강의 범람 등에 의해서 쉽게 이게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풍납토성이 축조될 무렵 이전부터 시작된 이 고대의 성곽들의 입지를 본다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도성인 국내성, 지금의 지반 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성, 그리고 평양에 있는 낙랑토성, 그리고 경주에 있는 월성, 이 모두가 하천에 둘러싸여 있는, 혹은 하천을 끼고 있는 그러한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와 같이 큰 하천에 의해서 이렇게 주변이 보호되는, 말하자면 자연 해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선호된 입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백제는 이후 도읍을 옮기면서도 항상 풍납토성처럼 강을 낀 곳에 도읍을 했다.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강이야말로 외적에 대한 방어를 생각하면 더없이 좋은 자연 방어선이었던 셈이다. 풍납토성이 한강변에 성을 쌓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방어를 위해 성을 쌓으면서 석성이 아니라 흙으로 토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의문을 풀 단서는 중국에 있었다. 중국의 축성술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춘추전국 시대 강국이었던 연나라의 왕성 연하도. 중국 하북성엔 기원전 3세기 무렵 지어진 연나라의 토성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특히 성벽이 단면으로 잘려져 있어 토성의 축조 과정을 살필 수 있다.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간 흙층이 잘 나타나 있고 성벽 곳곳엔 구멍이 보이는데 이것은 각 층의 흙을 다지기 위해 나무판을 설치했던 흔적이다. 성은 대부분 허물어졌지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 그 원래 성벽의 규모가 대단히 웅장했음을 알 수 있다. 토성의 높이는 7m, 폭은 16m에 달한다. 자갈 하나 섞이지 않은 고운 흙으로 한층 한층 성을 쌓은 것이다. 단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검은 선은 흙을 한 층씩 다져나간 판축 기법의 흔적들이다. 판축 도성은 외부만을 돌로 쌓은 후대의 석성보다 더 견고한 것이다. 这是西燕下渡西城的南墙，从整个来看，它的建筑都可以看出来，从整个面。下来以后，每一层的板花清晰可见，一层20公分，而且它的固定省的这孔，现在也特别清晰。过去建造这样的城墙，比以后建造砖石工艺要复杂的多了。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판을 대고 흙을 다져 쌓아나간 성벽은 마치 성 전체를 흙벽돌을 찍어 쌓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연나라는 바로 이 토성 안에 왕궁을 비롯한 궁전지와 상업지 등 도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들을 두었던 것이다. 중국 북경 시내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성 원대도. 13세기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원나라의 대도성도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토성의 하단부 폭은 24m, 높이는 16m에 달한다. 13世纪60、70年代就陆陆续续这个兴建起来啊，那么就起名为大都城，起名为大都城啊，那么成为这元朝的这个首都，成为元朝的啊，那么这个大都城呢，这元代大都城就是这么样这个兴建起来的啊，主要就是说从这个游牧民族的这个蒙古国啊，要变成统治全中国的这个皇帝啊，所以统治中心就从蒙古高原啊，就南移到这个北京来了啊，这修建起这元代大都城，这个规模非常大的这个城市啊，规模非常大的。 중국의 고대 도성들은 이렇게 기원전환 이른 시기부터 비교적 늦은 시기인 13세기에 이르기까지 토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토성은 이런 시기에는 석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추전국 시대 한나라 성도 서안이나 원래성은 낙양이나 이거는 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원나라 성이 북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경 시내는 그건 명나라 때의 도성입니다. 북경 시내에 있는 성은. 그쪽 북경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북경대학 가는 쪽으로 그 원나라 대도 성곽이 약 2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토축입니다. 판축성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까지도 도성은 토성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평지고. 그렇다면 많은 문화를 중국으로